옛날 조선시대 중국에서 조선의 시험을 냈습니다. 과연 조선에 지혜로운 인재가 있느냐? 있다면 이 문제를 풀어보라. 사신이 가져온 문제는 수수께끼였지요. 그림으로 그리면 둥글고 글자로 쓰면 네모가 되며 호랑이가 되면 길고 용이 되면 짧다.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들으셔도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지요? 조선의 대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끙끙댔지만 아무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왕은 속이 탔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조차 풀지 못하면 중국이 우리를 업신여길 터인데 어쩌면 좋단 말인가. 결국 한 정승이 결심했습니다. 나라의 체면이 걸린 일이다. 팔도를 돌아다니며 반드시 이 문제를 풀 인재를 찾아내야겠다. 그리하여 그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정승은 남쪽 고을에서 북쪽 고을까지 두루다니며 지혜로운 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이마다 고개만 갸웃거릴 뿐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승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기나 한 걸까? 그때 어느 작은 서당 앞을 지나던 정승은 마당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마친 뒤 재판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원님 해라, 너는 이방 해라, 나는 책방 하마. 그렇게 역할을 정하고는 즐겁게 법정을 흉내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원님 역할을 맡은 아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원님, 제가 매 사냥을 갔다가 매를 잃어버렸습니다. 매를 좀 찾아주십시오. 그러자 원님 역의 아이가 씩 웃으며 아주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산의 물건을 청산에서 얻었다. 청산에 물어도 대답이 없으면 청산을 잡아오라. 그 순간 정승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구나. 곧장 아이에게 다가가 사신이 낸 수수께끼를 내보았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둥글고 글자로 쓰면 네모가 되며 호랑이가 되면 길고 용이 되면 짧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곧장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해를 보세요. 정승이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해가 환히 떠 있었습니다. 아이가 조곤조곤 설명했습니다. 해는 그림으로 그리면 둥굽니다. 글자로 쓰면 날일자 네모나게 보이지요. 그리고 봄에는 동쪽 곧 호랑이가 있는 방향에서 떠서 서쪽까지 길게 이동하니 길고 가을에는 용이 있는 방향에서 짧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단호장입니다. 정승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바로 이거다. 내가 이 문제를 풀었구나. 그는 곧장 궁궐로 돌아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왕은 이 답을 중국에 보냈고 중국 사신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에는 참으로 영특한 인재가 많구나. 함부로 여길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은 중국의 도전을 지혜로 당당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흥미로운 설화 같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노사 기정진이라는 인물입니다. 노사 기정진,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지요? 그는 1798년에 태어나 1879년에 세상을 떠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대학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이 수수께끼를 푼 아이가 바로 기정진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재치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자라서는 단순한 총명함에 머무르지 않고 평생을 학문에 바치며 깊은 성리학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학문적 깊이는 송나라 주자 이후 최고의 유학자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지요. 흥미로운 점은 그는 벼슬길보다는 학문 연구와 제자 교육에 더 전념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는 혼란스러웠고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나라 안팎이 요동치던 시기였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문화에서 배우고 훗날 조선 말기의 사상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수수께끼 이야기는 단순히 아이 하나가 문제를 잘 풀었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총명함이 훗날 한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학생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약소국이라도 지혜와 슬기로 당당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 앞에서 힘이 약했지만 작은 나라라고 해서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답 하나로 나라의 체면을 지킬 수 있었지요. 둘째, 배움은 어디에서든 빛난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푼 이는 관리도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당에서 놀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통찰력이 나라를 구한 셈이지요. 셋째, 어린 시절의 재치는 평생을 두고 큰 인물로 성장할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정진은 어려서 남달랐지만 그저 똑똑한 아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학문과 성찰을 통해 한 시대를 이끈 학자로 자라났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수수께끼를 떠올려 볼까요?
그림으로 그리면 둥글고 글자로 쓰면 네모가 되며 호랑이가 되면 길고 용이 되면 짧다. 바로 태양입니다. 그림으로는 둥글고 글자로는 네모난 날일자. 봄에는 길고 가을에는 짧습니다. 옛날 조선의 한 아이가 지혜롭게 풀어낸 이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혜는 힘보다 강하고 배움은 언제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 그러니 지금 책상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도 언젠가는 세상을 움직이는 큰 지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태양이 하루하루 떠올라 세상을 밝히듯 여러분의 지혜도 언젠가 누군가의 세상을 밝힐 날이 올 것입니다.